안녕하세요. 한성부동산 전현재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고요. 지금 또 해가 바뀌어서 이민년 2020년 호랑이띠에 좋은 기운들만 막 거듭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이죠.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에 대한 게 이제 최대의 이슈 하도록 이제 되어 가면서 유튜버에는 상승론자는 더더욱 또 하락론자도 더더욱 부동산의 그 정보를 유튜브로 방송으로 얻기에는 너무나 이제 그 넘쳐나는 정보 때문에 오히려 헷갈릴 수 있고 그럴 정도로 이제 정보들이 넘쳐나죠 요새. 그런데 일산이 2019년 10월부터 거래가 급격하게 이제 시작되면서 가격 변동이 되었죠. 이제 요즘이 그때 초기에 집을 매수하셨던 투자자분들, 세입자가 있는 투자자분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5% 이내의 2년 갱신 재계약이 한참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임차인을 둔 그 투자자들은 예전 같으면 그냥 뭐 쌍방이 아니면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던가 아니면 뭐 쌍방이 그냥 계약서에 그냥 조금 더 그 부가해서 내용을 적어서 했던 것들을 요즘 같은 경우 부동산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완료했다라는 그 내용을 꼭 집어넣어서 부동산을 통해서 재계약 진행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재계약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요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난주에 재계약 했었던 분께서 사장님 덕분에 좋은 집을 사서 고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그거는 또 용기가 필요하셨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어떤 타이밍을 보면 주식을 보듯이 똑같이 부동산도 지나간 타이밍을 보면 이때 바닥이었는데 이때 샀으면 내가 이렇고 이때 팔았으면 이게 지나간 타임으로 그게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그 기간에 그 정점 안에 발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사면 이게 꼭지고 이거 지금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로는 분명히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위험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그 이익에 대한 혜택도 많은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걸 지를까 말까 아니면 이걸 해놓고 사장님 이거 저 지금 미친 거죠. 저 괜한 짓 한 거죠. 사장님 제가 꼭지죠. 뭐 이런 조바심을 계속 가지고 그 시기를 넘겼다는 얘기예요. 2019년 20년에 11월이 완전 김포파지 규제되면서 불장이었을 때 그때를 지나고 2021년에는 오히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6월 달에 양도세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하면서 급매물도 5월, 6월에 거래되고 그러면서 하반기로 관망장이 계속 길어지면서 우리가 2021년 4, 4분기에는 거래량이 관만기가 너무 많이 길었고 이제 거래량이 많이 증가할 거라고 대부분 예측을 하셨는데 그때 거의 철퇴처럼 막은 게 DSR 규제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한도 소진돼서 더 이상 못 해주고 이런 것들로 지난 4, 4분기가 완전히 얼음처럼 시장이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상승장이었다라고 최근 단기 몇 년을 상승장이었다라고 보면 상승장에서는 늘 거래가 많지 않았다 하더라도 새로 되는 거래가 신고가를 쳐지고 또 신고가를 바닥으로 또 다시 새로운 신고가가 나오고 거래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랬고 2019년처럼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계속 거래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지만 2021년에 드문드문 거래되면서 계속 신고가를 찍다가 4, 4분기 얼음이 되었는데 그 이후의 시장은 4, 4분기는 정말 매매가 얼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지금 2022년인데 뭐 장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거를 떠나서 12월 마지막 한 주나 1월 첫 한 주는 사실은 손님들이 뜸하시죠. 아주 연말연시, 초연말연시에 해당하는 그 시기 그때는 이제 보통 때도 좀 뜸하시긴 하는데
올해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4, 4분기 이후로 올해 분위기를 제가 느끼는 거는 현장에서 부동산을 하면서,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차트를 가지고 뭐 IMF 때 어쨌고 그거 다 필요 없고, 지금은 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그냥 현장에서 느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4, 4분기 때 얼음은 DSR 규제가 당연히 대출 규제가 그 거래를 할 수 없게끔 만들었죠. 2억 넘으면 소득 가져와봐. TSR 보고 뭐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이제 또 7월이 되면 1억이 넘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현재는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매매 시장이 이제 그 거의 여름처럼 멈추면서 안타깝게 금매들이 나오죠. 그 금매들이 나와서 이 지금 나오는 시장의 금매는 그 매수나 매도나 다 SNS를 들여다보고 다 유튜브를 들여다보고 또 뭐 자료를 검색하고 하면서 어떻게 될까를 보시지만, 뉴스 기사에는 거래량이 떨어졌고 가격이 떨어졌고, 뭐 어디는 이제 뭐 부산 뭐 인천 뭐 이런 세종 이런데 이제 뭐 입주 물량하고 겹치면서 계속 미분양이 나고 이런 기사들을 계속 쏟아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거래되는 금매물은 KB 시세에 보면 뭐 1층이나 이런 걸로 잡혀있는 저가하고, 로얄층의 로얄동이나 이런 좋은 물건의 최고가가 있고, 그 가격 시세 가격의 벨트 안에서 지금 금매물이 거래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신고가 다음에 새로운 거래가 됐다면 지금은 KB 시세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금매물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만약에 금매물이 거래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된 하락 거래가 계속 나오고 이렇게 하면 시장은 하락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지만, 지금은 금매물이 이 시세 범위 안에서 그 거래가 되고 나머지는 서 있어요. 호가가. 근데 그 안에 그 시세 범위 안에서 거래되는 금매물은 어떤 거냐면, 일시적인 2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양도세를 내느니 가격을 좀 낮춰서 거래하겠다 라고 하는 게 지금의 금매예요. 그런 것들이 1월이나 2월이나 까지 계속 진행은 되겠죠. 그래서 그 금매물이 그 금매물이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거 아니고 어쩌다 나오는 이거 정말 이거 괜찮다 지금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간혹 눈에 띌 때가 있어요. 그리고 6억 미만의 거래를 보자고요. 6억 미만의 거래는 보금자리론이 DSR에서 제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지난 2021년에도 11월 마지막 셋째 주까지 그 보금자리론이 돌았어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에, 제가 기억하기에 10월 마지막 주에 주말에 오시는 손님한테 제가 리스트업을 해서 드렸던 것 중에 한 10개 이상 드리진 않는데 자료를 그 드린 것 중에 4, 5개가 나간 주가 있어요. 그게 10월이었어요. 그때도 DSR 규제하고 시장이 냉각된 상태인데 6억 미만은 그렇게 한번 거래가 쓸리듯이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11월 마지막 주 12월에 2021년 보금자리론 한도 끝났고 올해 거 이제 다시 생성이 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보금자리론 가능한 6억 미만의 손님은 돈단 말이에요. 그럼 6억 미만의 거는 금매물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6억이 넘는 거, DSR로 규제로 2억 이상 대출의 규제를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거래되기 힘든 상황이니까 금매가 나오고, 그 시장은 대출 규제를 어떻게 얼마나 갈지를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세 범위 안에서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서 있으니까 매수 매도가 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를 이제 유심히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아직까지는 지금 누가 대선에 두드러지게 되겠다라는 게 완전히 상황이 기울어진 것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은 다들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장은 대출 규제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말하듯이 이제 오를 대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이제 꺾였어. 이제 피곤해. 더 이상 가격을 주는 건. 아니면 금리 오를 것도 빤한데 FOMC 금리 자꾸 올라가고, 미국에서도 어쨌든 이제 돈 많이 푼 거 축소하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할 거고 이런 것들 다 예정되어 있고 다 이미 나온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잡히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래서 지금 시장이 잡히는 거라면 굳이 이 DSR 규제를 하면서 대출 규제로 이걸 누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향후 시장은 지금은 눌러놓은 시장인 거고, 향후 시장은 대출 어느 분이 대선에 또 그다음에 그 부동산 정책을 어느 쪽으로 진행을 할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대출 규제를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만큼의 강도로 할 건지에 따라서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주변에서 이런 일시적인 이주택도 아니고 걔 중에는 지금 갈아타기,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내 거 조금 싸게 팔지만 조금 싸게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데, 하락으로 갈 거기 때문에 팔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일산에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이 전국적인 건 분명히 아니죠.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하는 에스파동이 우리가 세상사 살면서 적용되지 않는 데가 어디 하나 있나요? 모두가 다 적용이 되죠. 그렇지만 일산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게 가격이 정말 곤두박질 칠 거라고 예상이 돼서 빨리 이걸 급매로 털고 그러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사실 않아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1월 처음 시작하면서 휴일이었고 4일, 5일, 1월 5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전세도 조금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문의하시는 분들, 특히 6억 미만의 물건을 투자하신다거나, 지금 투자자들이 그 도는 시장은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자가 도는 시장에서는 전세가 잘 활발해야 되는데 전세가 지금 4, 4분기에 굉장히 많이 삐걱삐걱거렸고 아직도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전세를 맞추면서 매도 잔금을 치는 거에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그 차선책을 가지고 그건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6억 밑에 시장이 이제 사람이 많아졌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얼음이었던 시장이 저는 좀 그래도 좀 활기가 조금 이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계속 바빠요. 12월도 바빴고 11월도 바빴고 1월 시작하면서는 많이 바빠요. 그런데 관망세 시장이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분들 계속 물건 뒤지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지금 어떤 물건이 살아있고 이걸 계속 보시면서 클로징이 되기 힘든, 계약으로 그 마무리되기 힘든,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상황이 어떻게 되면 요입당 할 수 있는 그런 대기 수요들까지 쳐서 조금 문의가 많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든 매수하시든 전세를 새로 하시든 그 전세를 놓으시든 이 방송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우리가 이제 7월 말이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한 바퀴가 돌죠. 그러면 그 이후의 시장은 우리가 작년에 학습한 것처럼 올해 말에도 대출 규제가 이제 또 어느 쪽으로 불통이 튀어서 작년에 6%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 운용했던 걸 올해 4%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빨리 소진이 돼서 또 막판에 그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죠. 그것도 또 근데 학습 효과가 돼서 좀 더 당겨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7월 이후에는 한 바퀴 도는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2년보다 물건도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대신 전세가가 물론 계속 물건 양이 없으면 올라가는 거지만 지금의 최고가, 그러니까 7월 이전에 찍은 최고가의 전세가보단 조금 하향된 금액으로 물건이 이제 또 날짜 맞춰 전세를 빼느라고 최고가 전세에서 약간 하향된 금액으로 많이 거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